자, 이제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1번에 자, 인덕턴스가 각각 5헨리, 3헨리인 두 코일을 모두 자, 도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직렬로 연결하고 자,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15헨리가 됐어. 자,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71번 문제는 이렇게 두 코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합회로에 관련된 얘기죠, 5장에. 근데 이 코일이 지금 여기가 5헨리이고 여기가 3헨리가 됐어요. 이때 도트가 같은 방향이 되더라 이거야. 우리는 이걸 가동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동 결합에서 여러분들이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가 돼요. 근데 자, 여기에 뭐가 존재합니까? 상호 인덕턴스가 같은 방향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두 배에 자, M이 되더라. 근데 만약 이게 도트가 반대 방향이면 이게 마이너스 2배 M이 되겠죠. 자, 우리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식을 가지고 전체 합성 인덕턴스가 여기가 15헨리가 됐어. 그러면 자, 5헨리 플러스 3헨리에 대한 플러스 2배 M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2배의 상호 인덕턴스는 이항되면 이게 8이니까 7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호 인덕턴스는 3.5헨리가 된다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 전체 결합회로에 관련된 자, 가동이냐 차동이냐 또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병렬 접속이 있겠죠. 병렬일 때 합성 인덕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72번 문제를 봤더니 한 상의 직렬 임피던스가 저항은 6옴이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8옴이에요.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6 플러스 J 8옴이라고 하는 수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델타 결선이죠. 자, 델타 결선이야. 자, 여기에 선간전압이 지금 얼마냐면 100V가 됐습니다. 자, 이때 선전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선전류.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그죠? 델타 결선부터. 델타 결선을 봤더니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고 자,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몇 배 크더라? 루트 300 크더라. 위상 고려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임피던스가 어디에 존재하니까? 상에 존재하니까. 자, 우리가 상전류부터 구해보자. 그럼 첫 번째,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고? 15옴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상전류는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이 된다더라. 그러면, 자, 이때 임피던스는 10이야. 상전압은요, 선간전압과 같기 때문에 100V가 될 거예요. 그러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세 번째,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00 크니까 얼마가 됩니까? 10루트 3A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지.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자, 72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산교류에서 삼상, 평형 삼상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Y와 델타 결선에 대한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3번 문제. 자, 73번 문제를 보니까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의 값이 클수록 과도 현상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존재하겠죠. 이런 회로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RL 직렬 회로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저항이고 자, 여기가 L 헨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기전력을 주게 되면 자, 스위치를 온 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죠. 자, 해볼까요? 전류값이 얼마야? 자, 전류값이 얼마입니까? 전류 IT는 얼마예요? R분의 2에 1-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가 RL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값이 되더라 이거죠. 자, 이때 지수함수의 진수값, 이걸 뭐라고 합니까? 특성근. 그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를 우리는 이걸 시정수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시정수. 그죠? 그때 시간에다가 시정수 값을 주게 되면 그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0.632 곱하기 R분의 2가 된다더라. 그러면 시간에다가 시정수를 주게 되면 그 시정수의 크기는 얼마?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에 얼마? 63.2%에 도달되는 값을 시정수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 RL 회로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
목표값은 R분의 2가 될 것이고 이 그래프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때 그 목표값의 0.632의 값, 우리는 이걸 시정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그려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정수를 키워봤어. 자, 이게 시정수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과도 상태가 길어지고 정상 상태에 도달되는 값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정수 값이 클수록, 클수록 과도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더 길어지겠죠. 이 부분이 과도 현상이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니까. 하얀색 분필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 부분이 과도 상태고 이게 정상 상태니까 시정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정상 상태에 도달되는 값은 더 길어지더라. 근데 반대로 시정수의 값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상 상태에 도달되는 값은 더 길어진다.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3번은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된다. 자, 74번 문제를 볼게요. 자, 74번 문제. 대칭 육상이에요. 대칭 육상 전원이 있는데 환상 결선에서 각 전원이 150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선전류는 자,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대칭 N상입니다. 자, 대칭 N상이 되겠죠. 자, 이 대칭 N상에서 우리가 델타 결선이야. 그러면 이때 선간 전압과 선 전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 선간 전압은 상 전압과 같을 것이고 선 전류는 2배 사인의 n분의 파이에 대한 파이 배만큼 자, 흘더라. 그러면 만약에 이때 위상은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에 1-n분의 2도만큼 자, 이제 뒤져 있더라. 이게 델타 결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니었어요. 그러면 n이 6상이니까 자, n이 6이었을 때, 6상이었을 때 자, 그 선전류는 2배 사인의 6분의 파이 배만큼 상전류보다는 크더라 이거예요. 그럼 6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이게 30도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선과 상의 전류는 어떻더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게 몇 볼트예요? 지금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150암페어 전류가 흐르니 선전류도 얼마의 전류가 흐른다? 150암페어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위상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위상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에 6분의 2가 돼요. 그럼 6분의 4, 3분의 2가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74번까지 풀어봤고 자, 이제 75번 문제를 볼게요. 75번 문제. 자, 75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 75번에는 RLC 직렬 회로가 나왔어요. 자, RLC 직렬 회로에서 저항이 100ohm이고 L이 5mm 헬리예요. C가 2 마이크로페럿일 때 이 회로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75번에서 우리가 RLC 직렬의 과도 현상이죠. 그러면 R 자승의 마이너스 4배의 C분의 L 값이 자,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이거는 비진동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게 0과 같으면 이거는 임계 상태가 된다. 근데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진동이다. 우리는 이 조건을 수업 시간 때 지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잖아요. 저항이 100ohm이야. 저항은 100ohm이고 L은 자, 5mm 헬리예요. 자, C는 2 마이크로페럿이단 말이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항은 자, 100의 자승이니까 많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배 C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L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1000이 남을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가 돼서 0이 나오더라. 0이 되니까 자, 저항과 C와 L을 비교해서 0이 나오면 이게 어떤 상태다? 임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LC 회로에서는 이 경계 조건, 이 충격 조건, 이 경계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 76번 문제.
76번 문제를 보니까 자, 순시전류가 지금 있어요. 순시전류. 그 순시전류 값이 얼마냐면 20의 자, 루트 2예요. 그 다음에 사인에 377t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암페어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대. 우리는 이제 이거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전류의 최대 전류는 20 루트 2이고 파형은 정연파가 될 것이고 자, 주파수는 60Hz, 위상은 30도 뒤져 있더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주파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60Hz 답변형 2번이죠. 왜? 이거 377이니까 우리 각 속도, 각 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F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게 377이야. 2파이 F가 돼서 그때 주파수는 2파이를 377로 나눠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60Hz가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60Hz가 됐을 때 이 오메가, 각 속도, 각 주파수는 60Hz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자,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자, 77번 문제 같아요. 77번 문제.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저항이고 이게 C가 되겠죠. 자, 저희는 이걸 수식. 자, 전압방정식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 입력과 출력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제가 전류를 약분시킬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임피던스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 전달함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달함수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자, 입력 신호에 대한 자, 출력 신호의 비가 아니고 그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에 대한 뭐예요? 라플라스 변환비가 되더라. 라플라스 변환비니까 이 C 값을 자, 우리가 변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가 CS분의 1의 형태가 나온다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자, 전달함수 GS는 자, 입력에 대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CS분의 1이 될 것이고 출력에 대한 임피던스는 CS분의 1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CS, 자, CS를 곱해줘 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약분이 돼서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RCS 플러스 1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RC 회로에서의 이때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입니까? R분의 2에 X분의 마이너스 RC분의 1T인데 자, 지수함수의 진수값을 뭐라고 했어? 특성근. 그 특성근의 절대값을 역수를 시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정수는 RC가 되겠죠. 그럼 고로 전달함수 GS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시정수니까 이게 TS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로서 우리가 또 바꿔 쓸 수 있더라 이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1차 지연요소라고 하겠죠. 자, 제어요소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담고 계셔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에서 자, RC를 시정수 T라고 했을 때 TS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로서도 나올 수 있다더라. 그렇게 또 찾을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77번 문제 풀어봤고 이제 78번 문제를 볼게요. 78번 문제. 자, 78번 문제를 봤더니 평형삼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선 전류가 이때 흐르는 선 전류가 2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더라. 이때 소비 전력 P가 얼마냐면 4kW예요. 4kW. 자, 이 부하의 등값 Y 결선입니다. Y 결선인데 이때 저항은 몇 ohm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항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가 뭐예요? 이 킬로와트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찾을 수 있죠. 3배의 VP에 IP에 코사인 세타로도 구할 수 있고 자, 루트 3배의 VL, IL, 코사인 세타로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수식은 뭡니까? 유효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3배의 IP의 자승의 R로 구할 수 있어요. 또는 자, 우리는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의 3배의 VP의 자승의 R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저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저항. 그러면서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야, 20분이 더 있습니까? 맞죠? 근데 Y결선의 특징을 봐보니까 이 Y결선은 자, 선과 상의 전류는 같고 자, 선간 전압이 상 전압보다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Y결선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 전류가 20A 전류가 흐르니 얀튼네. 자, P는 3배 IP의 자승의 R이니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3배 IP의 자승의 P가 돼서 그대로 대입만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은 4kW야. 이게 4kW, 4 곱하기 10의 3승, 4000이 될 것이고, 자, 3 곱하기 20의 자승이에요. 그러면 12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 1200을 자, 4000으로 나눠보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대략 3.3옴 정도가 된다더라.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자, 이제 7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9번 문제. 자, 79번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9번을 보니까 시간함수 ft는 익스포넨셜 at의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래요. 그죠? 그러면 시간함수는 fs 함수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s-a분의 1의 형태로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하더라.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플라스 변환에서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s의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1의 형태로서 바꿀 수 있다더라. 그래서 8가지의 변환 공식이 있었죠. 우리 이 지금 모의고사 1번에서 풀었던 문제. 그래서 그 8가지의 변환 공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지만 풀 수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80번 문제예요. 자, 이번 회차는 보니까 평형 3상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80번 문제를 보니까 자, 우리가 Y결선이야. Y결선이고 선로상에서의 임피던스가 얼마냐? 8 플러스 J의 6옴입니다. 자, 이때 성간전압이 얼마냐면 100루트 3볼트예요. 이때 선전류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수업 시간 때 이거 어떻게 했냐면 Y결선에 대한 특징부터 적어놓고 봤죠. Y결선의 특징부터 이걸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는 거니까 Y결선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선전류가 상전류가 같더라.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는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야, 위상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위상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크기만 따져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이제 첫 번째 임피던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10옴이다.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디에 존재한다? 상에 존재한다. 그러면 상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상전류를 한번 구해보시자고. 상전류는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이니 자, 임피던스는 10옴이고 상전압은 자, 이 상전압은 여기 상전압은 루트 3분의 성간전압과 같으니 자, 루트 3분의 얼마예요? 100 루트 3이 돼서 자, 100볼트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100볼트야. 그럼 약분시켜 보니까 10A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성과 상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니 얼마의 전류가 흐르더라? 자, 10A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기 있는 거 문제 푸시면서 저희 교재에 관련된 내용들도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합니다.